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평택촌놈 긴급 특별 방송을 시작합니다. 원래 저는 텍스트를 어제 밤 11시 30분에 완성했어요. 그런데 좀 더 확인하고 방송하기 위해서 녹음하는 이 시간은 오전 9시 48분입니다. 내용이 좀 기니까 빨리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뒤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냐? 첫 번째 JC케미칼, 두 번째 지수전망, 세 번째 업종 테마, 네 번째 무료 추천 1종목, 다섯 번째 안내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JC케미칼 제가 수요일 밤에 추천했어요. 11,000원 전후에 매수하라 그랬는데 목요일에 11,000원 터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11,000원 전후니까 11,000원 터치했을 때 매수한 사람 믿겠죠. 근데 목요일 저녁에 악재가 발생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아, 저도 이것 때문에 열받아요. 한 번은 갈 종목이었거든요. 이게 왜 갔느냐? JC케미칼, 신송홀딩스, 샘표가 간 이유가 뭐냐?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은. 이 뉴스 때문에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지만 되면 여기서 분명히 반등 나올 줄 알고 실제로 반등 시도를 했어요. 기대를 했더니 세상에 목요일날 갑자기 팜유 수출 재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나 미친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변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 밤에 전달한 겁니다. 수요일 밤에. 그러니까 수요일 장 끝나고 밤에 전달하고 실제로 목요일에 11,000원 터치가 됐어요. 그런데 목요일 밤에 저녁이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재개한다는 거예요. 아, 나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금요일날 그냥 시가부터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지수가 금요일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해 본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수가 좋으면은 장중 반등도 나오거든요. 근데 끝내 1,400원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11,000원에 던지거나 10,000원에 던지거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변수가 발생해서 틀린 거예요. 예, 저도 운이 없다는 거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핑계가 아닙니다.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수 전망이에요. 밴드는 2,550에서 2,700, 박스권은 2,600에서 2,650.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분간 계속 참고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밴드는 2,550에서 2,700. 이게 어떤 절대 기준선이라는 거죠. 절대 기준선. 네, 절대 기준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박스권은 2,600에서 2,650. 무슨 얘기냐? 대체적으로 2,600에서 2,654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뭐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해서 밀리면 2,550선 근처까지 오고 올라가봤자 2,700 근처까지 오고 이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요 2,600에서 2,650은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 네, 비무장지대고 위아래는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아래가 북방 한계선,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남방 한계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2,600에서 2,65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밀렸다가 갔다가 밀렸다가 갔다가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어찌됐든 더 갈 수도 있고 더 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맥시멈은 2,550에서 2,700선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뭐 6월, 7월에 계속 금리 인상 될 거고 인플레이션 쉽게 안 잡혀요. 6, 7월에는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것밖에 없어요. 0.5냐 0.75냐 금리 인상은 100%예요. 100%.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데 문제는 뭐냐? 인플레이션이 그럼 단박에 잡히냐? 잡히지도 않아. 무슨 얘기냐? 지금 금리 인상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예요. 높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금리 인상의 원인이 뭡니까? 물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럼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 인상이 뭐 폭이 좀 줄어들거나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답이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바이든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는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국민들도 물가 높아서 고생하고요. 글로벌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전쟁하게 만들잖아요. 나는 푸틴이나 젤렌스키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봐요. 바이든이 더 나쁜 놈이에요. 자기네 군인은 투입도 안 하면서 물기만 슬슬슬 대줘갖고 계속 싸우게 만들잖아. 우크라이나. 그 죽어나는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하고 지금 군인들이잖아요. 전략은 그거잖아. 러시아 국력 쇠퇴시키고 지네가 잔뜩 갖고 있는 천연가스하고 석유는 팔아먹고 또 재고로 쌓였던 무기 다 방출하고 꽃놀이 펴줘. 바이든은. 그 와중에 지금 이게 다 죽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 바이든 때문에 이렇다고 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없었어도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그때도 막 그랬거든요. 뭐 연준 목표 2%를 달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기 전만 해도 지금은 8%대예요. 이게 전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끝까지 잘 드세요. 제 말을. 어쨌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은 100%고 피스템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그거 갖고 고민하고 있어. 근데 더 문제가 뭐냐. 인플레이션은 지금 개선될 조짐이 없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투자 분석가들이 뭐라 그러냐. 앞으로 떨어진 것만큼 떨어진다. 악담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잃어버린 10년 온다. 잃어버린 10년. 진짜 무지막지한 얘기죠.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얘기인지 보세요. 현재까지 떨어진 것만큼 또 떨어진다. 그럼 어디냐? 여기에요. 무슨 얘기냐? 2020년 3월 폭락했을 때 그만큼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개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냐? 바로 디커플링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이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한국은 다를 거란 얘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지수 전망은 밴드하고 박스권 이것만 보시기 바라겠고, 아 맞다, 내가 중간에 그 얘기할게요. 본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정말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구독은 기본이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긍정적인 얘기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주변에 알려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자, 근거 1, 2, 3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도 제가 시나리오 1, 2, 3, 4 얘기했는데 결국은 맞았죠. 지금까지. 자, 이것도 아마 맞을 겁니다. 근거 1, 2, 3. 1, 2, 3.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부터 이거 삼성전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시가총액인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해 놓은 건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약 400조입니다. 코스피 전체가 2000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약 400조인데 20%니까 대충 코스피 전체 보면 2000조라는 얘기잖아요. 4, 5, 20이니까. 근데 놀라운 거 보세요. 애플 하나가 2800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가 2400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는 애플 7분의 1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전체가 2000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커지면서 굉장히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애플 하나보다 못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한 종목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국이란 나라, 특히 코스피죠. 사실 코스닥은 좀 파생된 시장이니까 그건 좀 별개로 해야 돼요.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개 업종밖에 안 돼요. 시장 규모가 이렇게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 1, 2 종목보다 오히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저는 오히려 이게 비중이 만약에 미국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더 심각한데 한 개 업종 수준밖에 시가총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한국만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글로벌 전시 전체를 보면서 미국 던지니까 한국도 다 던진다. 이게 아니라 까짓 거 뭐 코스피 전체 해봐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보다 못한데 여기는 좋으면 굳이 던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다 아시죠? 평촌 매니아들 다 알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이거 100% 사실입니다. 자, 7만원 전후일 때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 1탄 찍었어요.
그 다음에 6만 7천 원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2탄 6만 5천 원 깨진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졌죠? 그 다음에 그거를 말했던 시점이 6만 한 7천 원 정도 요때쯤이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깨졌어요. 제 예상대로 깨지고 나서 4월 30일 3탄을 찍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 시나리오 1, 2, 3, 4인데 1, 2, 3까지는 간다. 근데 3가 뭐였냐? 직전 저점 근처로 내려왔다가 다시 간다. 지금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하면 결국 디커플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근거가 시가총액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작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기서 넘버원이 삼성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만 좋게 본다면 한국 시장 전체가 그렇게 미국처럼 100% 연동되지 않을 거다. 디커플링이죠. 두 번째,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2022년 전체, 그러니까 1월부터 현재까지죠.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전체가 코스피에 대해서 개인은 17조 매수, 외국인 11조 매도, 기관 6조 매도입니다. 이게 2022년 전체인데 최근 5월 13일부터 5월 10일이 2022년 저점이었잖아요. 5월 12일이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5월 13일부터 따져야죠. 저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어제까지 거래일수로 6일이죠. 어땠냐? 놀라운 결과 나옵니다.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지수가 그래도 5월 10일 저점 찍고 올라왔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외국인들 계속 매도했어요. 자 보실래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매 동향입니다.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네, 녹색이 이게 기간이고요. 빨간색이 이게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라인이 이게 보합이에요. 보합. 네, 플러스 마이너스 세로. 근데 파란색이 개인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번엔 1월부터 보겠습니다. 1월부터. 자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어때요? 지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 연두색 기간 빨간색 외국인을 던졌어요. 이게 딱 중간이거든요. 이게 중간 라인입니다. 개인은 계속 샀어요. 정점을 찍고 드디어 내려가고 있어요. 아 이거 아주 오묘한 시그널입니다. 오묘한 시그널. 5월 20일까지 5월 10일까지 요게 5월 10일이거든 그날. 5월 12일까지 지수가 금년 최저점 찍을 때까지 개인은 계속 매수했어요. 네, 계속 매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지금 매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아래쪽 보세요.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매도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매도가 줄어듭니다.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매도하다가 매도가 줄어들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복귀합니다. 핵심은 뭐냐? 지수 전망 얘기했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디커플링 미국과 달라질 수 있다. 뭐냐? 시가총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네, 워낙 많이 나니까 그냥 하나의 업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 나라라고 생각 안 하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핵심이 뭐냐? 삼성전자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더 빠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 그러니까 굳이 제목을 다시 정한다 그러면 시가총액 플러스 삼성전자죠. 제목을 다시 만든다고 하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테라하고 루나 사태 아시죠? 예, 최근에 암호화폐하고 가상화폐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런데 58조 원 증발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호재냐? 주시장에 테라나 루나에 투자했던 돈들은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게 돌아올 수는 없겠죠. 뭐냐? 앞으로 코인 관련 시장이 상당히 떠날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거 제대로 봤거든요. 제가 PTCN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PTCN 네트워크 마케팅. 거기다 제가 코인에 대해서 써놨어요. 코인 하지 마세요. 아니면 10%만 하세요. 코인을 전 재산에 투입한다. 정신병자예요. 50% 이상 투입한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과를 떠나서. 제가 그때 이미 경고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3월에 경고를 했어요.
코인 투자를 하지 말던가 10%만 해라. 자, 58조 원은 돌아올 수가 없겠죠. 대신 투자금들이 주시장으로 복귀할 겁니다. 왜? 이번에 학을 띄웠거든요.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수는 박스권이 될 거다. 미국과 디커플링입니다. 여기서 디커플링은 당연히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1, 2, 3가 시가총액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작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더 안 빠진다. 두 번째,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 묘한 반전이 있다. 세 번째, 테라 루나 사건 때문에 루나가 이게 그 영어로 달 이런 뜻이잖아요. 달. 참 묘합니다. 하여간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업종 테마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 뭐냐? 화학을 하세요. 화학. 테마는 뭐냐? NFT를 하세요. 이게 앞으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업종에서 화학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업종에는 화학이 돼 있는데 어쨌든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충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 딱 두 개만 보세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우량주들이 있잖아요. 뭐 찾아보면 다 알 겁니다. 화장품 관련된 우량주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 정도까지 노력해야겠죠. 테마는 뭐냐? NFT가 제일 좋습니다. 왜? 어차피 미래지향형 테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좋냐? 굉장히 낙폭과되고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빨리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 1종목입니다. 바로 크래프톤이에요. 크래프톤을 제가 유료엔들에게 24만원 매수시키고 현재 홀딩 사인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매수를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24만원에 매수시켰습니다. 시켜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홀딩입니다. 완전 바닥권 매수한 거죠. 정말 바닥권 매수한 거예요. 24만원이면. 그동안 이걸 보세요. 그래서 저는 크래프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밀리면은 알아서 잡으란 거죠. 그래서 제가 24만원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4만원을 평균가로 해서 뭐 1, 2, 3차로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24만 5천원 24만원, 23만 5천원 이러면 평균가 24만원이잖아요. 아니면 한 번에 24만원 매수하던가. 안 오면 많은 거죠 뭐. 그리고 크래프톤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좀 전에 NFT 관련주 얘기했잖아요. 사실 NFT 관련주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거기서 잡아도 되고 아니면 크래프톤 잡아도 되는 게 왜 그러냐? 실적하고 낙폭이 너무 환상적이에요. 일단 낙폭 과대에다가 실적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자. 오늘 말이 엄청 빠르죠. 길게 하면 안 들으니까. 자, 안내입니다. 이거 끝까지 들으세요. 컴백홈 이벤트가 5월 31일까지 합니다. 5월 31일까지. 1개월당 7일 서비스인데 컴백홈 이벤트가 부담되면 15일짜리 단기 상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물을 하루에 0에서 2개 추천하고요. 어떤 날은 0, 많아야 2개. 파생후 선물 단타 매매합니다. 최근에 좀 추진주가 많았던 것은 지수가 급락해서 기회가 많아서 그랬던 거고 원래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5월 31일까지 하니까 꼭 들어오세요. 1개월당 7일 그러니까 3개월이면 21일 더 추가일 주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못 드려요. 1개월당 7일 이거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SS는 뭐냐? 장중에 실시간 정보를 드리니까 트위터 PT502 많이 팔로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뭐 주식정보하고 기상정보 뭐 드리니까 역시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엄청 빨랐죠? 자, 다시 보실 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